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5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개유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 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 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영화를
중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북이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환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 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속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작벌해서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정원을 지용한다라고 하지만, 을목, 제가 설명할 때 을목은 화초와 같다. 특히 신유월에 화초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국화라든가 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코시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가을에도 꽃을 피워야 하는 숙명적인 태생이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신월과 유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에는 월령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임수든 계수든, 임수죠. 임수가 월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타 간지로 물이 없어도 그냥 월령에 있는 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유월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금이 있으니까 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금 안에는 순수한 금덩어리만 있는 것이지 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을의 화초라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코스모스, 국화가 마르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을목이 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을목 입장 유금은 칠살평관이죠. 물이 없으면 그 날카로운 유금이 을목을 갖다 극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썼지만, 유월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선생님, 임수는 안 될까요? 물론 당연히 계수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을목은 임수 쓰는 것보단 정인이지만 계수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라 하고요. 계수, 금왕절인 6월에 계수까지 얻었으면 물론 을목을 생조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6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숙살 지기가 엄청나게 강한 때에서 계수만 떨렁이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겠죠. 철학 맞게 되고 옹색해진다. 그래서 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를 얻어서, 계수로서는 금의 기운을 설해서 금생수에서 수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병화를 얻게 되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을목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간목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을목은 솔직한 말로 난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은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 계수를 펴서 꽃을 피우면 나머지는 남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을목은 굳이 지지로 뿌리가 강할 필요는 없다. 조금이라도 차근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간목은 뿌리를 튼튼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겹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겹국과 용신,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겹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겹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명리
이 사주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했고요. 월지는 유금은 유금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금이 되겠고요. 음목이 금을 받기 때문에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금극목, 목을 극하고자 합니다. 극의 관계. 그래서 극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극한다, 큰일 났네,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해코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극의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공생관계.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관계가 바로 이 공생관계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야지만 금으로서의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다듬어 주어야지만 목으로서 같이 존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가 있는데 전지가위로서 나무를 갖다 이렇게 전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목으로서 나무로서의 가치가 다 되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공생관계라고 꼭 금극목이 아니라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서로 공생관계,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는데, 이 공생관계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는 이제 극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해서 목이 상해를 받느냐, 그것만은 아니고요.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목왕금결이라고 해서 금이 상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극목의 관계, 공생관계이나 서로 간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그야말로 극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금극목, 일간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씁니다. 재성 재물로 해당이 되고 남자는 처도 해당이 되겠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 남편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관성도 법, 윤리, 도덕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질병, 도적, 적군 같이 나를 그야말로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도 관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관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해서, 자, 정관은 그야말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관리해주는 법, 윤리, 도덕, 남편 또는 직장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도적, 적군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편관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이 되는 것이다. 칠살격이 되는 것인데, 6월은 금왕절이 되겠습니다. 왜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금이 왕하면 상대적으로 목은 약하죠. 그래서 6월의 목은, 신월은 목의 절지, 지금 6월은 목의 태지가 되죠. 신약하죠. 신약한데 칠살은 왕한 사주, 살중, 신, 경한 사주, 국세가 된다. 살중인경, 신약, 살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데 나를 공격하는 칠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극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서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을 돕는 것은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겁, 을목 입장에서 비겁은 목이 될 것이고요. 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인성은 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하냐, 이때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수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금은 목을 극하지 않고 금이 칠살이 수를 생하고 수가 일간을 생해주는 어떤 구조,
인상생, 살인상생의 구조가 돼서 칠살이 일간을 극하지 않게 됩니다. 단 중요한 것, 6월은 숙사기가 왕한데 이렇게 수만 있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게 되겠습니다. 6월에 지금 6월에 을목은 마치 화초인데 어떤 것 코스모스 같은 이러한 화초가 되죠. 국화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왕절에 물만 있으면은 음농습중이라고 해서 을목이 꽃을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화를 봐서 목과 등병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죠. 물론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해수라든가 하다못해 진토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서 일간을목이 좀 스스로 왕해지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6월에 을목은 개수, 병화 또는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써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 정제죠. 정제. 진충, 개수,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여기에 통근, 뿌리를 내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유금 옆에 있어서 진유합, 금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진충에 있는 을목은 손상을 보게 되니 을목이 이 진에 뿌리를 두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지 미토를 봤습니다. 미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자, 여기서 진토하고 미토의 차이, 유금을 일단 별개로 하고,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을목을 생해줄 수 있지만, 미토는 건토죠. 미중에 있는 을목이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풀이 자라기가 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냐 이렇게 건토냐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더라도 그 일간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을목을 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에 간목도 있죠. 그래서 이 간목은 등락개갑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화가 필요할 때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 또 간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생시에서는 어떤 거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으니 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일간에 뿌리를 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3주를 토대로 해서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도 좀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병화가 투출돼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병화 자체가 뿌리가 약하죠. 미중 정화가 병화 뿌리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목이 이렇게 생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이건 사주가 좀 6월에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가 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보다는 좀 좋을 것이다. 근데 금수운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갑술대운 때 진술충이 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시가 또 있어요. 정해시. 이거는 을목 자체가 뿌리가 좀 했었는데 해수를 보게 되면 해미 반합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목의 입장에서 해수는 목의 장생이기 때문에 통근 가능하죠. 병화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정화 이긴 것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일단 목화 통명이 돼서 을목 자체는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면은 좀 사주가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병자 정축되는 때는 병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정해시가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해시 같은 경우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정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기미시에는 묘에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를 이렇게 공격하는 탐제 파인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인성을 파하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다, 여명으로 갔다, 그럼 조금 무인, 기묘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기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에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고, 오로지 개수 하나에 의존해서 을목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신사시는 7살 신금이 을목을 공격하게 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하고 오미 합화해서 화가 충분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죠. 왜냐하면 개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수국과 화를 억압하는 것이니, 근데 또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그럼 수가 많으냐,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 금수운으로 가면 오히려 한기가 발생해서 단점. 그래서 이모시라든가 개미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신시, 을료시 마찬가지로 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금을 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병자시라든가 또는 병술시라든가 정해시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병술시도 제가 봤을 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갑술대운 때 한창 공부해야 될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남자라도 병자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간을목이 좀 뿌리가 약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해시는 뭐 일간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데,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자, 병술, 정해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